안면거상 상담하다 보면 항상 이제 목거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안면거상은 당연히 목도 거상 된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해 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게, 실제로 안면거상으로 목이 완전히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팅 성형외과 김종입니다. 목에 관해서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한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검색해서 나오는 게 목이나 턱 밑에 지방 흡입, 그 다음 근육 묶기란 말을 많이 보실 거예요. 지방은 말 그대로 뭐 여기 두툼한 걸 빼는 거라 생각하실 건데, 근육은 뭘 말하느냐, 이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활경근이라고 표시된 근육입니다. 활경근은 회골에서 시작해서 입꼬리까지 붙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입꼬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근육인데, 저게 이제 좀 느슨하게 되면 목이 좀 처져 보이게 되는 거죠. 근육 묶기라고 했을 때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쪽 활경근을 중간에서 저런 식으로 묶어버립니다. 바깥쪽에서 리프팅을 할 수도 있지만 안쪽으로도 당겨서 근육 탄력을 줄 수도 있다. 근육 묶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목 탄력이 살아나겠죠. 그 다음 흡입까지 하면 목이 좋아지겠죠. 저 두 가지 수술의 조합으로 목을 아주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안면거상을 하면서 목거상을 따로 하지 않으시면 목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안면거상만 해서 좋아진 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활경근 밑에 지방을 포함한 다른 조직이 많은 경우죠. 지방 흡입이나 활경근 묶기 같은 경우에는 활경근 아래 조직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덤프트럭 적재함에 모래가 잔뜩 실어져 있는데 부피를 줄이겠다고 모래를 덮고 있는 방수포를 아무리 당겨봐야 방수포만 탱탱해지지 부피는 줄지 않습니다. 저렇게 활경근 밑쪽에 조직이 많을 경우에는 위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당겨도 당연히 볼륨이 줄지 않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지방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볼륨을 만들고 있는 조직들을 적절히 제거하여 모양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턱대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원통형, 그 다음 얼굴의 원통형, 경계, 이런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볼륨을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조각 칼로 다듬듯이 볼륨을 줄여주는 수술이 목거상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형적으로 활경근하 조직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목거상을 해서 이 밑에 많은 조직 부분을 덜어내줬어야 되는데, 이제 안면거상만 하시겠다고 해서 안면거상만 했죠. 그래서 피부나 주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탄력도 생기고 좋아졌어요. 근데 부피가 줄진 않았습니다. 목 밑 같은 경우에는 처짐보다는 뭐가 좀 볼륨이 많은 게 늘어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직접 턱 밑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무거운 볼륨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목거상이라고 부릅니다. 목거상이라고 하는 거는 리프팅이라기보다는 볼륨을 줄여주는 수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턱 밑 볼륨이 많은 분들은 턱 밑 절개를 통해서 볼륨 조절을 해야 한다. 이제 수술 한 케이스를 보시면 전과 수술 10일째입니다. 실제로 당기는 걸로만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거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볼륨 조절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턱 밑에 두툼해서 각이 되게 둔탁하게 되는 거를 턱 밑각을 되게 깊게 만들어주는, 이게 10일째지만 붓기나 멍이 막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안면거상도 그렇지만 목거상도 아주 뭐 회복 기간이 긴 수술은 아니다. 이런 분들 보시면 기존에 안면거상 수술만 하신 거죠. 그럼 안면거상만 해서는 이제 턱 밑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여기 뭐가 이제 불룩한 게 보이죠? 동그란 게. 그래서 턱선이 약간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저게 턱 밑 침샘입니다. 턱 밑 침샘이 있으면 볼륨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턱선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처진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적절히 다듬어줘서 저 부분을 개선해야만 턱선이 날렵하게 되겠죠. 젊은 분들한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턱 밑이나 두툼하고 턱선이 이제 모호하니까 가볍고 깊은 턱선을 만들고 싶다고 검색 많이 하시면 제일 많이 뜬 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턱 밑에 지방 흡입이랑 근육 묶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단독 수술만 해서 좋아지기가 쉽지 않고 그런 케이스도 적은데, 수술을 잘못하는 경우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흡입을 너무 과하게 하고 박리되지 않은 채로 안쪽에서 근육만 묶어주니까 바깥쪽에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딸려오는 게 되는 거죠. 안쪽으로. 피부는 오히려 이제 중간 부분에서 더 남아 돌아가게 되고, 흡입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울퉁불퉁해지겠죠. 지방 흡입이나 근육 묶기가 되게 간단해 보이니까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해도 그거로 해결 안 되는 분이 더 많다. 안면 거상을 할 때 목 거상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목 단독으로 수술할 때도 활경근화 깊은 조직을 어떻게 다뤄주는가, 내지는 근육 묶기를 할 때 피부까지 같이 딸려오지 않도록 피부는 젖혀놓고 안쪽에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묶기가 끝나면 그 위에 이제 피부를 덮어주는 식으로, 목 거상에서는 피부 재배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한 박리를 병행해서 근육 묶기, 그 다음에 애초에 지방이라는 것 자체는 흡입으로 될 수 있는 거는 피하 지방밖에 없습니다. 피하 지방은 활경근 위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활경근 위에 있는 지방이 많은 분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분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이란 거는 필요하거든요. 목 같은 경우도 피하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면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균일하게 피하 지방을 제거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열심히 제거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깊은 조직 제거를 우선으로 하고 피하 지방은 적절하게 남겨두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지방 흡입을 과하게 하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근육 묶기라는 게 단순히 이제 저거 묶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근육을 경계로 해서 그 아래쪽에 다양한 조직들이 밑에 볼륨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지만 근육 묶기가 만사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